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토요일 KBC 뉴스 구성공입니다. 노스브룩타운에서 오늘 한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작년 12월 12일 노스브룩타운은 일리노이주 정부의 공식 재정 공표에 앞서 1월 13일을 타운 한인의 날로 재정 공표해 한인 사회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노스브룩타운과 지역 한인들, 일리노이주 의회, 총영사관, 한국관광공사, 한발협, 한인사회연구원 등에서 관계자들과 한인 인사들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또 노스브룩에 거주하지 않는 한인들도 다수 참석해 노스브룩 한인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City, and we honoring you for all the things that you did. So we made up keys to the village of Northbrook, and we only give those to very special people. 이제 우리들이 좀 적극적인 그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의 어떤 의지를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더 우리를 존중하고 더 이렇게 감사해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밸류어블하고 우리 아이덴티티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 이번 노스팍 대학 김영주 교수의 한국의 얼 작품전과 패션쇼에 노스브룩 타운 관계자들이 참석하면서 이들이 갖게 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타운 한인의 날 제정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이나 시카고 한인회 등 단체 차원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알리는 민간 차원에서 지역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유진 마크스 노스브룩 타운 시장은 총영사관과 김영주 교수에게 각각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황금 열쇠를 전달했습니다. 노스브룩 한인의 날 제정에는 김영주 교수를 비롯해 김기용 씨와 이광조 씨 등 노스브룩에 거주하거나 업체를 운영 중인 다수 한인들이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시카고에서는 다양한 문화 공연과 함께 어제 다운타운 데일리 센터에서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LA에서는 오전 7시 조찬 기도회를 시작으로 학술 세미나와 기념 만찬, 오후 7시에는 동요 음악회 등이 열렸습니다. LA시 의회는 미주 한인의 날 선포 4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증서를 남가주 미주 한인재단에 전달했습니다. 또 작년 11월 한국에서 설립된 세계 한인 교류 협력기구는 1월 13일을 해외 한인의 날로 제정하는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어제 전야제를 시작으로 오늘 오후 1시 뉴저지 한인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기념식을 가졌고 한국 영화 상영과 각종 공연들이 펼쳐졌습니다. 하와이에서도 한인회와 주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또 마이애미 시의회도 매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기리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공표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해 지난 4월간 시카고에 다채로운 문화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의 의미를 더하고 한인 2세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안계현 기자입니다. 지난 4월간 펼쳐진 다양한 문화 공연들은 한국 전통 문화가 녹아든 미주 이민사회의 문화적 현주소를 돌아본 기회가 됐습니다. 다큐멘터리 아리랑은 지난 1903년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 이민자들의 발자취를 다루면서 미주 한인 이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평가입니다. 전통요리 연구가 원현자 씨는 불고기와 김치 담그는 법을 소개해 한국의 맛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Well, there was so many facts. There are too many to discuss. And it manages to take a lot of facts in a very short time and make it very compactly in there. 한인 청소년들이 선보인 클래식 음악회는 현대 음악과 전통 가곡이 조화를 이룬 수준 높은 무대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또 조선시대의 양반과 평민, 기생, 공중의상으로 한국의 멋을 소개한 전통 의상쇼는 한국 전통의 색채로 타인종 참석객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The television show that's being shown now, Huang Genie, you get to see some of these costumes and some of these rituals and the cultural things that are presented in the shows in person. And it's a lot more impressive when you see the real deal. 전통 의상쇼는 특히 한국의 아픈 역사를 소재로 한 오페라 명성황후의 일부를 의상쇼 피날레에 접목하는 등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습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 미술인들은 104년의 이민 역사를 넘어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기치 아래 5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 패션 등 분야별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들이 한인 2세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타민족 커뮤니티와 교류를 넓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 단체가 각자 그 단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한인의 날을 행사를 했는데 참 여러 가지가 아울려서 일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행사가. 간소한 행사에 그친 작년과 달리 올해는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졌고 한인 청소년들의 참여도 늘었습니다. 이민 1세대가 일군 역사를 바탕으로 미주 한인의 날이 한인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날이 돼야 한다는 기대가 높습니다. KBC 뉴스 안계연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쿡카운티 보건국에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기로 했던 결정이 일단 유보됐습니다. 이는 예산 삭감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이 워낙 커지는 데다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산 삭감 소식으로 인해 지난 수주간 쿡카운티 거주 확인이 안 된 저소득층 환자들이 병원과 보건소에서 치료 거부를 당해온 것으로 밝혀지는 등 벌써부터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국의 로버트 사이먼 박사가 각 병원들에 쿡카운티 거주자들만 치료할 것과 쿡카운티 거주자들로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선불을 내도록 종용하는 메모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트로저 의장과 이번 예산 삭감안을 주도한 사이먼 박사 간에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국 측은 현재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지만 예산 삭감 결정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지난 화요일 소규모 커뮤니티 병원과 3개의 공립병원 폐쇄를 골자로 하는 5억 달러 예산 삭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들이 미군에 복무 중인 데일리 시장이 미군을 증파하는 부시 대통령의 새 이라크 전략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략에 데일리 시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데일리 시장은 21,500명의 미군을 추가 파병한다는 계획에 대해 국민들은 이라크로 가는 군인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데일리 시장은 또 아들이 이라크로 파견될지 여부는 모르지만 부모로서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데일리 시장의 아들 패트릭 데일리는 2004년 군에 입대해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주 82 공수단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82 공수단에서는 이미 2개 부대가 이라크로 파병된 상태입니다. 데일리 시장은 누구든 아들이나 딸, 가족과 친구들을 군인으로 둔 사람이라면 그들이 어디에 주둔하고 있든지 군인들의 안전에 대해 걱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동부와 중서부 등 지역별로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 주간 국제유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속된 하락세에 대한 경계감으로 국제유가가 상승 마감했지만 다음 주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원유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가 다음 주 국제유가의 하락을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배럴당 $50 아래로 유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대를 보이는 이상고온 현상에다 미국의 난방유 재고가 충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는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2월로 예정된 추가 감산을 단결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감산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재의 유가 하락 추세를 막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민 신청자들과 미국 체류 외국인, 영주권자들이 이사했을 경우 온라인으로 이민국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내 이민 신청자와 비이민 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등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는 거주지를 옮길 경우 10일 이내 의무적으로 새 주소를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소 변경을 신고하려면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다음 우편으로 접수해왔습니다. 12일부터 이민국의 온라인 주소 변경 신고 시스템이 시행되면서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소 변경 신고자들은 신청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인적 사항, 새 주소와 이전 주소, 마지막 미국 입국 시기와 장소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입국 시기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대략적인 시기라도 입력해야 하며 입국 장소는 가장 최근에 입국 신사를 받았던 국제공항을 기입해야 합니다. 온라인 주소 변경은 이민 서비스국 웹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체인지 오브 어드레스 항목을 이용하면 됩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인상되면서
LA 지역에서는 약 10년 만에 음식값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KBS LA 이현욱 기자입니다. 메뉴판 위로 새 숫자가 달린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벽에는 가격 인상의 양해를 구하는 글이 걸려 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유지됐던 한인 식당들의 음식값이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업소 간의 경쟁으로 가격 인상을 피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달러 50센트로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벌써부터 모든 물가가 오르고 해서 저희들은 참 안 올리고 했었는데 이번에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거기에 또 새로 또 렌트비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2중 3고를 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가격이 그 1불에서 2불 정도는 뛰는 집도 있고 벌써 거기서 또 지나서 한 3불 정도도 더 받는 업체가 늘어. 가족끼리 운영하는 업소의 경우 부담을 감수하지만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는 업소들은 대부분 음식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죠. 매일 사 먹으니까 뭐 한 달로 따지면은 거의 200불 정도 나갔는데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도시락을 좀 싸갖고 다니까. 마켓도 예외는 아닙니다. 종업원 100여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한인 마켓의 경우 아직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덜하지만 인상된 임금으로 첫 월급이 지급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집니다. 75전이라는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는 점차적으로 아마 조금의 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각 업계에서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하원 세출위원장인 찰스 랭글 의원이 징병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랭글 의원은 이라크 기종 파병 인력과 향후 병력 증강 등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모병제로는 병력 부족 사태를 막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징병제는 지난 4년간 하층민과 중산층이 분담해온 이라크 파병 부담을 해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지 부시 대통령이 2만 명이 넘는 이라크 군병력 증강 계획을 추진하게 되면 병력 자원 부족과 계층 간 불균형적인 군복무에 따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계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전쟁 수행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랭글 의원은 압도적인 다수가 4만 달러에 달하는 보너스와 대학 장학금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군입대를 자원하고 있으며 이들은 실업률이 높아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할 기회가 없는 도시나 농촌 지역 출신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랭글 의원은 징병제 부활 법안을 2003년과 지난해 2번에 걸쳐 발의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많지 않은 양의 비나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를 기록했고 북풍이 시간당 평균 9마일 속도로 불면서 체감온도는 22도에 그쳤습니다. 오늘 밤까지 시카고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많지 않은 양의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25도가 예상됩니다. 4월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14일 일요일 흐리고 간간히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3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가 예보됐습니다. 15일 월요일 추워지면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 올 확률 70%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 밤 최저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16일 화요일도 기온은 더 떨어지고 간간히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21도, 밤 최저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42분입니다. 이상으로 1월 13일 토요일 KBC 뉴스 구성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